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동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동태 지난번에는 우리 3형식 문장을 가지고 수동태를 배웠었죠. 이번에는 4, 5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 어떤 확인차 한번 보시면은 우리 능동태라는 건 뭐라 그랬죠? 주어가 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말로 주어가 뭐뭐 하다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형태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수동태를 바꾸려면 한마디로 3, 4, 5형식 문장만이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 자, 수동태는 주어가 당하는 것. 한마디로 주어가 목적어에 의해서 뭐뭐 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로 왔었죠. 그래서 주어 BPP 바이 목적격. 우리 이 경우는 생략 가능하니까 가로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의 구분은 어떻다? 바로 동사를 보시면 동사가 그냥 이렇게 돼 있냐 아니면 비동사 PP형꼴 과거 분사형꼴로 돼 있냐로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 문장으로 전환하는 법에 대해서는 저거가 주어로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격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사가 비동사 PP형꼴. 우리 시제는 요 비동사가 결정해 준다 그랬죠. 현재 시제면 비동사 현재 시제 비동사가 오고 과거면 이 비동사가 과거 was나 were가 될 테죠. 그리고 미래 같은 경우 이렇게 조동사 will이나 어떤 조동사 can 같은 경우도 나올 수도 있었죠. 그래서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will be pp can be pp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이 주어가 뒤로 와서 by 목적격, 어떤 경우는 생략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형식 문장의 자동사는 수동태로 전환할 수가 없다 그랬죠. 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태로 바꿀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4형식 문장 수동태 전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목적어가 2개죠. 4형식은 우리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간접 목적어는 우리말로 뭐뭐에게로 해석이 됐었죠. 직접 목적어는 을로 해석이 됐었죠. 그래서 목적어가 2개다 그랬었어요. 우리 한참 전에 기초 과정에서 5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알아봤을 때 4형식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2개이기 때문에 2개의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온 경우, 한마디로 을을, 이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온 경우 이렇게 얘가 주어로 오게 되면 얘가 남게 되잖아요. 이 경우 얘가 남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전치사 포나 to를 넣어서 이렇게 쓰더라. 여기 보시면 능동태 문장 이렇게 보시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나왔죠. 우리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로 해석된다고 했었어요. 그 직접 목적어 을로 해석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뭐뭐에게 는 을을. 근데 이 경우가 주어로 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가 주어로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 동사는 BPP로 될 테고, 얘는 그대로 얘가 주어로 왔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오고 by 목적격이 되겠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주어로 오게 되면 이 동사 BPP로 바뀌겠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by 목적격이 되겠죠.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목적어 얘가 주어로 왔을 경우에는 얘가 그대로 내려오면서 요 앞에 뭐가 붙는다? 전치사 포나 to가 붙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예문, 그녀가 gave me a book. 그녀가 gave 주었어 me 나에게 뭐뭐에게로 해석됐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간접 목적어죠. a book 책 한 권을. 그래서 직접 목적어죠. 그래서 얘가 주어로 온 경우와 이 경우도 똑같죠.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이 경우 얘가 주어로 온 경우 이렇게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온 경우 이렇게 주어 자리니까 me가 I로 바뀌었죠. 그리고 비동사 PP해야 되니까 gave 과거니까 was given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내려온다 그랬죠. 그대로 내려오고 by her로 이렇게 바뀝니다. by 목적격이니까. 근데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왔을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a book 나오고
was pp 비동사 pp 나와 있죠. 이 동사가. 그리고 me를 그대로 내려오는데 직접 목적어 올 경우는 어떻다 그랬죠? 간접 목적어 앞에 이렇게 전사를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to me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by 그대로 내려오고요. 간단하죠?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두 개가 생기는데 두 가지가 생기는데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오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쓰는데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온 경우 우리 간접 목적어 그대로 내려오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쓰더라.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They showed us the picture. 그들이 showed 보여줬어 us 우리에게 the picture 그 사진을 그 그림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경우 간목 이 경우 직목 us는 뭐뭐에게로 해석됐고 the picture 이거는 뭐뭐 을로 해석됐으니까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이렇게 마찬가지죠. 자 이 경우 얘가 주어로 오는 경우와 얘가 주어로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주어로 오는 경우는 이게 주어로 오고 BPP 되겠죠. 그리고 요 그대로 내려온다 그랬죠. 그리고 by 이 자리는 by them이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떻다 그랬죠? 얘가 주어로 오고 동사가 BPP가 되고 얘는 그대로 내려오는 대신에 이 앞에 뭘 쓴다? 전치사를 쓴다 그랬죠. 그리고 by 목적격 the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온 경우 us가 주어로 왔으니까 we가 되겠죠. 그리고 과거 시제니까 BPP에서 were shown이 될 테고 동사는 그리고 the picture는 그대로 내려온다 그랬죠. 그리고 they가 by them이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the picture가 주어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로 왔죠. 즉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BPP니까 똑같이 was shown. 이 경우는 이제 주어가 we니까 were가 될 테고 the picture는 단수니까 was를 썼겠죠. 그리고 BPP 쓰고 나서 us가 오는데 어떻다 그랬죠? 앞에다 전치사를 써야 되니까 to를 썼죠. 그리고 by them이 되더라. 그래서 사형식 문장은 이렇게 수동태가 두 개로 만들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사형식 문장 수동태 두 번째를 볼까요? 자, 동사, 즉 이 문장의 동사가 make, buy, cook 등이 이렇게 수동태 전환되면은 직접 목적어라는 건 우리 을로 해석된다 그랬죠. 을로 해석되는 애들이 주어로 와요. 뭐뭐에게로 즉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오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오게 되면 어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어색한 문장이 돼요. 한마디로 안 쓴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쓰지 않는다. 들으면 우리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말 할 때 저렇게 안 쓰지만 뭐 알아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만약에 우리말을 쓴다면 어색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는다. 어떤 경우는 뭐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절대 쓰면 안 돼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색해서 안 쓰는 거예요. 어색해서. 자, 여기 예문 보시면 She made me a cake. 그녀는 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어. 그럼 그녀는 made 만들어 주었어. me 나에게 간접 목적어죠. cake 직접 목적어죠. 케이크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직접 목적어만 지금 make라는 동사에는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케이크가 주어로 오는 거예요. 우리 직접 목적어 올 때 비동사 PP 왔고 과거니까 was made가 되겠죠. 직접 목적어 올 때 얘 그대로 내려온다 그랬죠. 그대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방금 좀 전에 알아봤듯이 전사가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는 포가 붙어요. 얘네들 동사는 전사가 포가 붙습니다. 앞전에서는 우리 to가 붙었었죠. 이 경우는 이런 동사들은 포가 붙어요. 그래서 by her, she가 이렇게 by her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she made me a cake. 그녀가 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줬어. 이렇게 되는데 수동태로 바뀌면 a cake, 이 케이크는 was made, 만들어졌어. for me, 나를 위해서. by her,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장. He bought, 그는 사주었어. his son, 그의 아이에게 a toy, 장난감 하나를. 그러면 이렇게 he가 주어가 되겠죠. bought, 사주었어. by의 과거형 꼴이죠. 그 his son, 그의 아들에게 a toy, 무엇을? 직접 목적어죠.
그럼 이 경우도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온다 그랬죠.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오게 되면 좀 어색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주어로 오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토이가 주어로 왔죠. 과거니까 was bought가 돼 있죠. 비평, by의 비평 꼬린. 그리고 his son 그대로 내려오는데 전사 포가 붙는다 그랬죠. 이 동사는. 그리고 by 힘이 되겠죠. 얘가 이렇게 by 목적격이니까 he가 힘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예문 볼까요? My mother 우리 엄마가 cooked 요리해 줬어. us 우리에게니까 간접 목적어죠. dinner 저녁 식사를 직접 목적어. 그럼 이 경우도 dinner가 주어로 온다. 왜? 동사가 cook이니까. 그래서 dinner가 주어로 왔죠. 그리고 cooked 과거니까 was cooked가 되겠죠. BPP. 그리고 us가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동사가 cook이니까 포가 전사포가 붙는다. 그리고 my mother는 이렇게 by 목적격. 이 경우는 뭐 격이 없죠. 그냥 명사니까. my mother 우리 엄마는 명사니까 소유격과 합쳐진 명사니까 그냥 그대로 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형식 문장은 수동태가 두 개로 만들어지지만 동사가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로 주어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5형식 문장 수동태. 5형식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5형식은 이렇게 생겼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 목적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목적보는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거라 그랬죠. 얘를 이렇게. 그래서 목적어가 결국에는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목적어 얘가 주어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로 오고 동사가 BPP로 되죠. 그럼 목적보는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주어가 by 목적격. 3형식 문장이랑 다른 건 뭐예요? 목적보 하나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시면 They made him a leader. 그들은 made 만들었어. him 그를 목적어 나왔죠. 뭐로? a leader 리더로. 이건 목적보입니다. 얘가 리더니까 힘이 리더죠. they가 리더가 아니라. 그래서 목적격을 보충해 준다. 그래서 목적보입니다. 그럼 이 경우도 방금 알아봤듯이 힘이 주어로 와야 되겠죠. 힘이 주어로 오고 made가 BPP가 될 테고. 그리고 이 a leader는 그대로 내려온다 그랬죠. 그 by them 쉽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he 주어 왔죠. made 비동사 PP 나와 있죠. a leader 그대로 내려와 있죠. 목적보는. 그리고 they는 by them 이런 식으로 3형식 수동태 변화에서 똑같습니다. 그냥 목적보만 하나가 그대로 내려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문장 They kept the door open. 그들은 kept는 우리 keep의 과거형 꼴이죠. 유지하다 이런 뜻이죠. The door 문을 어떻게 유지했어? open 열어둔 채로 유지했다. 한마디로 문을 열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열린 거는 그들이 아니라 the door 목적어 열린 거죠. 그래서 목적보로 봅니다. 이거를. 그래서 목적보. 이거 똑같아요. 얘가 주어로 오겠죠. the door가. 그래서 the door가 주어로 왔죠. kept 얘가 BPP로 바뀌었죠. 과거형이니까 was를 썼고 그리고 얘 목적보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they 이렇게 by them으로 바뀌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everyone 모두가 called 불러 the boy 그 소년을 뭐로? a genius genius는 우리 천재죠. 그래서 목적보 왔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the boy가 주어로 오겠죠. 그래서 the boy가 왔고 과거형이니까 was called가 되겠죠. 비동사 PP 그리고 목적보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리고 everyone이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렇게 5형식까지 수동태 변화를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 좀 더 알아봐야 될 게 우리 by 목적격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지금 이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동사가 BPP로 되고 그리고 목적보가 이렇게 오고 이 주어 by 목적격이 이게 생략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생략해도 주체가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략을 합니다. 굳이 안 써도 이게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someone 누군가가 broke 깨트렸어 the window 창문을
last night 지난밤에 누군가가 창문을 지난밤에 깨트렸어. 그럼 이 경우 수동태가 어떻게 바뀌죠? 창문을이 목적어니까 얘가 주어로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얘가 주어로 왔죠. 그리고 broke는 우리 break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비동사 was 과거 썼고 PP형 꼬리는 broke는 썼죠. 그리고 by someone을 일반적으로 생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경우 보세요. 창문이 was broken 깨졌어. last night 지난밤에. 자, 여기서 이 문장은 뭐예요? 누군가가 깨트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문이 깨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굳이 안 쓴다. 써도 되지만 굳이 안 써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꼭 안 써야 돼 이게 아닙니다. 안 써도 괜찮다 이 소리입니다. 다음 예문 people 사람들은 speak 말해 English 영어를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영어를 말해 이렇게 되겠죠. 목적어가 English니까 English가 주어로 오겠죠. 이렇게 주어로 왔고 현재 시제니까 is spoken speak의 PP형권은 spoken 그리고 in many country를 썼는데 이 경우도 by people을 굳이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영어는 English is spoken 말하여져 in many country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이 없죠. 굳이 없어도 by people이 굳이 없어도 되더라. 그래서 굳이 안 쓴다 이 소리예요. 꼭 안 써야 된다는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략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수동태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3형식 수동태를 알아봤고 오늘은 4, 5형식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목적어가 3, 4, 5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목적어가 있는 애들이 바로 3, 4, 5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자동사 1, 2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 수 없다. 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자동사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4형식 같은 경우는 어떻다 그랬죠? 이렇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4형식 문장 같은 경우는 수동태가 2개가 생겨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주어로 오는 경우와 얘가 주어로 오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동사는 BPP 똑같죠. 그리고 얘가 오는 경우, 즉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경우 직접 목적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런데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경우 간접 목적을 내려오는데 대신에 뭐가 붙는다? 간목이 내려오는 대신에 이 앞에 전치사가 붙는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 경우는 목적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로 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주어로 오고 BPP 되겠죠. 그리고 얘는 by 목적격이 되겠죠. 근데 얘는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무 변화 없이. 그러니까 3형식 수동태 변화와 똑같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수동태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물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 있긴 한데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수동태를 거의 대부분 알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동태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원래는 요 강의까지가 기초 영문법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가정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이에요. 가정법은 좀 중고등부 과정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기초 영문법이라는 게 완전히 기초적인 걸 얘기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영문법이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기초 영문법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우리 중등 영문법에서 따로 다뤄볼 예정이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가정법을 추가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또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